PIP 계속 아예 설치가 안 돼. 이거를 긁어서 이거 한번 이 버전 아니에요, 3버전. 여기다 일단 쳐. 그냥 PIP 전체를 인식을 아니면 지금 그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PIP라는 그 약자 전체를 얘가 인식을 VSC라는 태그를 보시면 VSC 파이썬 쪽으로 수가 이것도 약간 사이키를 넣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쳐봐요. PIP 자, 다 됐나요?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 결과가 뭐가 나와요? 1.0 이게 100% 답을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1.0 답을 다 맞췄대요.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쭉 올라가 가지고 여기 대충 내용을 코드 설명을 붙여 넣어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SVM이라고 돼 있죠. SVM.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중간쯤에 있어요. 얘는 딥러닝은 아니에요. 딥러닝은 아니고 옛날에 사용하던 인공지능 방식이에요. 인공지능 방식이에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우고요. 지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도 학습이라는 건
결과 데이터가 있는 애예요. 지도학습은 결과 데이터가 있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있고 B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입력과 결과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특정 부분을 넣어서 특정 부분을 얻어내오면 이걸 지도학습이라고 그래요. 전체 데이터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정답들을 계속 문제와 답을 계속 학습시켜 가지고 특정 질의하고 응답을 얻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래서 분류에서 많이 쓴대요. 분류하고 하나 더 있는데 안 써있네. 나중에 나오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회기에 많이 써요. 분류하고 회기에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분류는 뭐 이렇게 그래프에 정답치를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로 그렸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물음표 있는 부분은 어떤 도형일까요? X 4개 위에 있고 동그라미 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오른쪽에 있고, 이 물음표 얘는 어떤 도형일까? 요거를 판별하는 게 분류예요, 분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막 그리면은 비슷한 데이터끼리 어디 하나에 이렇게 군집을 형성하겠죠. 군집을 형성하고, 그럼 새로운 데이터가 XY 좌표를 넣었는데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도형이 무슨 모양이겠어요? 이쪽에 동그라미들이 군집되어 있으니까 동그라미겠죠? 이런 형태로 찾아내는 거예요. 걔가 분류고요. 분류예요. 지금 설명한 게. 회기 같은 경우는 특정 그래프가 있어요. XY 좌표로 그래프가 있고, 데이터를 넣어봤더니 이 특정 라인에 점들이, 무수한 값들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상황이면 특정 X좌표를 가지고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3이고 이 부분이 6이라면 3일 때의 값은 6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들도 예측할 수 있죠. 100일 땐 한 100이더라, 50이 뭐 30이더라, 예측을 할 수 있죠. 왜 획이냐면 결국엔 이 섬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획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 라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으로 다음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획이라 그래요. 분류하고 획이. 이게 뭐 모든 통계 대부분은 분류하고 획이만 알아도 90%는 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회기로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라인에 수렴하는 공식을 찾아내는 거죠. 수많은 데이터에서 이 라인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y는 ax 플러스 b더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이 라인에 수렴하면 x값을 본인이 입력해서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회기 방식이고요. 분류 방식은 점들을 A점, B점, 물음표, 이건 B점일 확률이 높죠. 여기 A점, B점, C점,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무수한 데이터를 점을 찍어봤더니만 군집을 이루어요. 특정 군집을 이루어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어떤 값인지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분류하고 회귀는 지도학습이에요. 실제 미리 데이터를 다 입력해보고 같은 분류에 있는, 같은 라인에 있는 그런 애들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SVM,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딥러닝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모든 알고리즘은 사용 방식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코드도 거의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봐드리면 이 SVM 사이키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려고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라 그랬고요. 그 중에서 여기 수많은 방식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 수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중에서 SVM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얘는 정답률, 인공지능 내가 구현했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얼마나 정답을 잘 맞추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인공지능, SVM이라는 인공지능, 얘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평가하는 알고리즘, 그런 형태고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처음엔 그래요. 정답 데이터,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질문이 나올 땐 이 답변, 이 질문이 나올 땐 이 답변, 이 질문이 나올 땐 이 답변, 그런 식으로 학습할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두 개. SVM 대표적인 학습 데이터라 그랬죠. 학습 알고리즘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학습하고 있냐면은 000, 101, 011, 111, 이게 5어 연산자를 학습시킨 거예요. 5어 연산자. 00일 땐 0이죠, 답이. 10일 땐 1이고, 01일 땐 1이고, 11일 땐 1. 그걸 학습시킨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학습시키면 이제 SVM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결과를 군집이나 그래프로 그려서 자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형성을 했어요. 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처리하면 어떤 입력도 본인이 원하는 내역을 줄 수 있을 거야. 내부 명확하게 얘네들은 아니겠죠. 하여간 얘도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만의 그래프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지리 데이터하고 지리의 정답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0일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요걸 학습시켰어. 그럼 얘한테, SV한테 너 학습된 거 가지고 00일 때 답이 뭔지 좀 가르쳐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답을 주겠죠? 00일 때는 뭔가 답을 주겠죠. 10일 때는 뭔가 답을 주겠죠. 그래서 나도 궁금한 거예요. 뭘 줄지. 그런데 얘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알려면 질문하는 사람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거 질문할 건데 이거의 답은 이거야. 실제로는 얘한테는 안 가르쳐 줄 건데 얘가 내가 답이 1, 0이야 라고 답하면 채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채점하려고 정답을 넣어준 거예요. 됐죠? 여기는 학습시키려고 문제랑 답을 넣은 거고요. 그래, 너 학습 끝났으니까 질문해 볼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너는 모르겠지만 난 답을 알고 있어. 네가 답을 내면 얘랑 비교해서 얼마나 맞췄는지 내가 보고 싶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한 거고요. svm.svc 이건 뭐 함수니까 사용하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밑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있어요. 이제 쓸 예정이고 fit 해가지고 학습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리 데이터고 이 지리에 대한 답변이야.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학습이 끝나겠죠? 학습이 끝났어요. 그럼 자, 이제 아까 이게 우리가 물어볼 거라고 했죠? 그래, 너 학습 끝났으니까 요 질문에 대한 어때요? 답을 너 한번 말해봐.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그래, 아까 학습된 걸 바탕으로 내가 답을 말해볼게 하고 답을 말해주겠죠? 질문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찍어보면 실제로 01 답을 맞췄네요. 근데 혹시 틀릴 수도 있죠? 얘를 가지고 몇 개나 맞췄는지 퍼센테이지로 얻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얘가 답한 거 뒤에 넣고 실제 정답 넣으면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 다 맞추면 차이가 없으니까 1이고요. 한 개 두 문제 중에 한 개 틀리면 50%죠? 0.5고요. 인공지능 계열에서는 대부분 1을 기준이에요. 1이 100%로 인식을 해요. 100%, 0.5%. 됐죠? 그러면은 요 실제 답과 인공지능이 던져준 답을 실제 답, 인공지능이 던져준 답 가지고 몇 %나 답을 맞췄는지 던져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런 값이 나온 거예요. 애매한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0.1인데 뭐 0.1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볼까요? 0.9 얘는 뭐라고 답을 주려나? 이 정도 수준은 답을 다 맞추셨네요. 이런 식이에요. 애매하면 0.5 넣으면 또 얘는 애매해지겠죠? 뭐라 그러려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만 맞췄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번복시킬게요. 대부분의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패턴을 띠고 있어요. 지도 학습에선 학습시킬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의 답안, 내가 물어볼 문제의 답안, 인공지능 준비하고 학습시키고 내 지리에 대한 답을 얻고 실제 답안과 컴퓨터가 준 답안의 퍼센테이지를 구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자, 그래서 논리 5어 연산자를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는 시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지리와 답이 있으면은 걔가 숫자로 처리가 되어 있다면은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나? 저도 한번 고민해서 한번 어떤 데이터가 있나? 뭐 학습 시간 데이터 여기 넣고 국영수 학습 시간 데이터 넣고 학생들한테 그 물어보는 거죠. 국영수 공부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고 그 사람의 등수를 입력하는 거죠. 그럼 요게 두 개였던 게 이제 세 개가 되겠죠. 국영수 과목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겠죠. 이런 데이터가 5등, 1등, 9등, 8등. 그러면은 여기다가 학습 시간을 지리에다가 한 10명의 학생들에게 국영수 시간 어느 정도 공부하나요? 물어보는 거죠. 나는 국영수를 1시간, 2시간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뭐 2시간 공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정답이 없겠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기존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설문조사를 얘는 없죠. 실전의 데이터니까
그리고 아직 등수가 안 나온 학생들한테 시간을 물어봐가지고 질의하는 거죠. 기존 학생들 등수가 이렇게 되던데 새로운 학생이 이런 시간을 공부한대. 그럼 질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결과가 리턴 되겠죠. 걔 한 4등쯤 할 것 같아. 5등쯤 할 것 같아. 리턴해 주겠죠. 얘를 찍으면 입력한 학생들의 예상 등수가 나오겠죠. 추가로 입력된 질의한 데이터에 등수가 나올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거의 뭐 끝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테이블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 4번 컬럼. 전체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대에서 1번 컬럼과 2번 컬럼을 통해서 3번 컬럼과 4번 컬럼의 답을 예측하고 싶으면 이 1번, 2번 컬럼을 여기에 넣고 3번, 4번 컬럼을 여기에 넣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1번, 2번 컬럼을 받으면 여기 있는데 여기 없는 데이터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판다스네? 그래 다음 시간에는 분꽃 찾는 걸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파일이 하나 없어진 느낌인데?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분꽃 해볼 예정이에요. 자, 쉬세요. 코드 확인해 보시고. 요거 맞네요. 분꽃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자, 코드 확인하시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주석 조금만 더 밑에 보여주시면. 이거 준 파일에 있어요? 있어요? 네, 준 파일 없나요? 새로 주석이 안 보여요. 이거 안 들어있어요? 네, 준 올려놓은 것 같은데 카페 올려드릴게요. 없나? 자, 카페 댓글로 올려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 기억으로는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저도 파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종종 잘못 올려요.